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봄날 제주에서 이렇게 제주 포럼에 한 세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고 다른 세션도 들으셔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이 보람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이번 세션에서 그 여성 발명 그리고 기업인들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내고 여성의 창조 활동 그리고 여성의 경제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한 장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 원래 네 분이 하시기로 했는데요. 한 분이 오늘 아침에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 공항까지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원래 4시였는데요. 이게 1시로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분이 지금 참석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참석자, 발표자를 모시고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따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떤 점이시든 한꺼번에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우신 코리아를 경영하고 계시는 이가연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신코리아 이가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현재 2017년까지 처음에 창업할 때는 천연 광물을 이용한 식용유 정제 장치였고요. 지금 현재는 식용유 산화 억제 장치라고 고전위를 부여해서 식용유를 가볍게 해주는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렌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게 다 결합된 에어벨트를 이용한 튀김 장치인데 이 장치에는 모든 기능이 여과 장치, 정제 장치, 산화 억제 장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이 기술로 2009년도에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튀김의 조리 이용과 그 섭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를 이용한 튀김 시 산소와 반응하여 자동 산화되는 식용유의 성질과 가열분해, 가열 중화되는 성질에 의해서 유지 품질의 저하, 튀김물의 영양 손실, 아크롤레인, 트랜스 지방산 등 유해가스 및 유해물질의 발생, 대기오염 및 조리자의 건강 훼손은 물론 수질 개선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튀김 조리 시 발생하는 유연에 포함된 손실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폐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본 에어벨트 튀김기를 고안하였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식용유는 일단 개봉이 되면 과산화물이 생기고 또 그 중화물이 생기고 유리지방산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과산화물 형성 억제되는 산화 억제 장치와 과산화물 제거, 유리지방산 제거, 탄화물 제거, 여과 정제 장치가 꼭 필요하고요. 유해가스 차단, 폐열의 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에어벨트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과 정제 기술은 탄화물이 많이 존재하고 유리지방산이 존재하고 과산화물, 가열, 중화물이 존재하는데 요걸 다 여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벨트 기술은 유지 증발이 발생하는데 유해가스 배출, 비산된 기름에 의한 세균과 벌레의 서식처 발생 이런 부분들을 저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열 처리 기술로는 유지 배출로 인한 냄새가 발생하고 유해가스 배출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폐열 배출로 대기 온도도 많이 상승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차단하고 자원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설치를 했을 때는 열이 많이 밖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들을 다 모으면 그 튀김기에 연통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거의 600도씩 되거든요. 그 열을 모으면 저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포집해서 자원화한다는 얘기고요.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는 뭐 소각로나 보일러, 지하철 환기시설 등에 적용 가능하고요. 수질 개선 비용 절감은 폐식용유를 정제하거나 이제 이리 흘려 보냈을 때 그게 드는 비용들이 상당하고요. 에너지 절감은 발열 효과로 인한 연료 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웰빙 친화적 조리 문화 형성도 되고요. 튀김의 맛과 조리자의 건강 보호, 뭐 눈이 따갑거나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생긴다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 개선은 유해가스 및 기름의 비산 방지, 환경적 자원적 이익으로는 방출되는 폐에너지를 자원화한다는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수입 대체 효과로는요, 수입 식용유 비용이 연 7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화 획득으로는 그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콩이나 뭐 이런 게 팜유나 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고요. 폐식용유 처리 수질 개선 비용 연간 11억 톤의 생활용수가 절감이 됩니다. 가스 또는 에너지 절감은 튀김 온도가 사용하게 되면 저하됩니다. 한 10도가량 저하되는 것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연간 2,580억 정도 방출되는 폐열을 에너지 자원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사한 바로. 여기 이 도면에는 보면은 이게 튀김기인데요. 요 안에 보면 산화 억제 장치, 뭐 정제 장치, 에어벨트 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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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에서 보통 저희 때는 식용유가 굉장히 좀 귀하고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따로 또 싱크대 한쪽에 놔뒀다가 또 재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찝찝해가지고 한번 광물 처음엔 수치로 해봤다가 이래 뭐 걸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그랗게 응고시켜가지고 그걸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 단단하게 해서 정제 효과가 환원되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걸 업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구로에 가게 됐습니다. 구로 생전 처음 가봤죠. 거기서 이제 자그마한 공장을 지금 말하면 뭐 이래 철공소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한번 의뢰를 해보니까 그런데 뭐 일감이 들어오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게 됐는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굉장히 엉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마침 트렌드 지방산의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을 때 제가 일조를 한 거죠. 그때가 한 14, 15년 전이었는데 그게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공중파에서 막 제 기사를 다뤄주고 그러다 보니까 대리점을 하겠다고 물건 달라고 돈을 막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초도 물건을 달라고 뭐 일요일도 없이 그때는 뭐 전세금도 뺏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돈 벌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연구소를 만들게 된 더 큰 원인은 이게 기사화되니까 외국에서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을 하면은 회사 문 앞에 캐리어를 끌고 외국인이 와 있고 물론 한국인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소를 차리고 이제 벤처를 기술 제 자본만으로는 해서 뭐 인정을 못 받는다고들 하니까 벤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노비즈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니까 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술 개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이나 급여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제 정부 정책 과제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과제 발표를 몇 개를 해가지고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도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고갈되고 근데 이제 저희 나라는 중소기업을 하다 보면 막상 연구가 다 끝나고 그때는 이제 물건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연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돈은 다 떨어지고 재무제표가 엉망인 거예요.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력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유혹만 받고 지분이 한 80% 이상 뭐 달라는 사람도 있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날 제가 과감히 다 뿌리치고 회사를 조그맣게 옮겼습니다. 옮기고 자금이 8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완전하게는 만들 수 없고 기술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제품화하자. 라고 해서 지금 식용유 산화 억제기를 가지고 렌탈 사업을 지금까지 한 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구전 마케팅으로 네, 입으로 전해져서 거의 이제 업계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고 뭐 그래야 아직도 한 20%도 안 되지만 뭐 한 30, 40% 되면 돈 엄청 벌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20%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교촌, BBQ 이런 데서 15%, 20% 쓴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폐유가 많이 절감되고 폐유가 일주일에 3통이 나올 게 저희 기계를 쓰면 한두 통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새기름은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체인 본사들은 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들이 구전으로 그리고 이제 뭐 지사 같은 거 하겠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별로 지금 이제 팔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고 보면 여기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신데요. 남자들이라면 이 일 벌써 한 3, 4년 만에 접었을 겁니다. 정말 끈기 없이는 안 되고요. 저희 남편은 이 일을 하고 한 6년 만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우물 판 게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책을 한번, 자서전을 한번 쓰는 게 자기가 도와주는 거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남성도 힘든 일들인데 여성이 이렇게 저희 시대에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성공 사례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한테 참조가 되시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미 사장님이시고요. 지금 이분도 이제 저 본인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JM 그린 대표 이정미입니다. 평화포럼이 열리는 아름다운 제주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제품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창업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평범한 주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부 발명가로 또 여성 발명가로 불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 활동 내역인데요. 보시면 그 알라리 쑥이라는 제가 이제 제품으로 처음 나온 그런 제품을 가지고 회사 JM 그린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2011년도에 했는데요. 그 뒤로 이제 열심히 그 사업에 필요한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따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활동하다 보니까 수상도 또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이 다 보이는데요. 어떻게 주부가 아이디어 하나로 제품을 그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하게 됐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강의 섭외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 그 장면들을 조금 담아봤고요. 정말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런 그 제품까지 만들어지게 됐는지 노하우를 알고 싶다. 과정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저는 진솔하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사업 받아서 한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사업 신청서를 잘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정말 와닿는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활동 내역인데요. 이제 TV에도 좀 많이 소개가 됐고요. 도서 여러 가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담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좀 사실은 저희 남편이 IMF 때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IMF 때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제가 이게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용품조차 사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역할도 못하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만 해서 아이들 보는 데서 눈물은 흘릴 수도 없고 이제 잠든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면서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었는데 눈물 사이로 어느 날 우리 아이들 모습이 너무나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인데 엄마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겠다. 지금부터라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 무슨 일일까 과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럼 아이디어 하나로 뭔가를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한다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쪽이고요. 네, 이렇게 열심히 좀 살았는데요. 제가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눈을 좀 많이 사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됐었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나중에는 일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가끔 했었는데요. 그때 어려웠을 때 그 아이디어 하나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그 제품으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출까지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생활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되겠구나 해서 그런 일을 계속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거의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나아지지 않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출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출원을 하려고 하니까 출원비가 없었어요. 그때 12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힘든 생활에서 마련할 수가 없어서 한 1년 넘게 돈을 모아서 첫 출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특허 등록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조금 걸렸었는데 그때 등록을 받고 나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특허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시작이 기간이었습니다. 뭐냐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뭔가를 했어야 됐는데 그 시제품을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다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 협회에서 여성들에게 발명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다 해가지고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하늘이 아셨지? 예, 그러면서 그때 답글을 썼었습니다. 장문의 글을 썼었던 것 같은데요. 몇 장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글을 드렸는데 그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도 시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생겨서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디어 출원했던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제품 하기 전에 시제품이죠. 그게 이제 기능성 브레이저 패드 이런 종류였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제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때 세계 여성 발명대회에 나갔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품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금형 같은 거를 다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또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을 계속해서 해마다 그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신청을 해서 또 따서 시제품을 만들고 또 전시회 나가서 또 발명대회 같은 데 나가서 또 예, 전시도 하고 반응도 보고 이렇게 계속 개발을 했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했었는데요. 10만 원씩 모아서 정말 적은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 급여에서 10만 원씩 모아서 출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아이템을 계속 출원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제품 만들고 전시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을 했는데요. 어떤 아이템까지 개발했냐면 이제 이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기계류인데요. 산업 기계류인데 새를 쫓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개발했는데 제품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3차까지 개발을 했는데 보완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3차까지 했는데 인증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융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아이템은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할수록 너무 큰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진 않았지만 잠시 중단을 하고 다시 발상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자. 바로 금형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인증도 매뉴얼에 되어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이제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 지금 개발한 것도 자동차 용품에 관련된 건데요. 예, 그 조립 퇴치기 다음에까지 이렇게 개발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품화 시키지 못했던 아이템이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제품화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밥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려니까 1인 한 사역을 하려니까 개발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면 잠을 줄이자.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2개씩 보고 그리고 그 관련된 책이라든가 양서라든가 한 권씩 꼭 가방에 넣고 그리고 그 신문 스크랩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정말 쉬지 않고 버스 안에서도 읽고 쉬는 시간에 뭐 정보 같은 거 찾고 또 퇴근해서 피곤했지만 또 그 무료로 교육시키는 그런 이러닝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 이러닝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점수를 따면 수료증을 줬었습니다. 한 몇 점 이상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창업 준비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밥을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줬었는데 그 마늘이란 양념이 굉장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이제 그 냉장실에 넣어놓게 되면 시큼하게 이렇게 변해서 보통 냉동실에 비닐에다가 납작하게 얼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서 그냥 이렇게 찌개 끓일 때 한 덩이씩 이렇게 넣곤 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마늘 냄새도 손에 배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아이템을 그럼 내가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그 냉동 양념 카톡입니다. 한번 이렇게 위에서 돌리면 얼려진 그런 마늘 조각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지는 기계였거든요. 이것도 사람들이 참 좋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품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뭔가 이렇게 기계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불편할 것 같고 가격도 비쌀 것 같아서 그럼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한번 그 기능을 넣어서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다시 생각해서 한 것이 이제 그 알라리 쏙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알라리 쏙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그 기능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해서
어떻게 기능을 만들어야 될지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골똘히 너무나 생각하다 보니까 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덥다고 그때 이제 옥탑방에서 살 때였거든요. 들어가면 거의 찜질방 수준이었습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근데 덥다고 이제 에어컨도 없고 그러니까 쭈쭈바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쭈쭈바를 이렇게 얼음덩이를 누르면 위로 쏙쏙쏙 올라와서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확 눈으로 와닿더라고요. 아, 이런 거라면 기능이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때 그거를 착안을 하고 이 재질이 어떤 거지? 이렇게 계속 이제 찾아보고 예, 연구를 해서 그 기능과 그다음에 제가 불편했던 거를 다 기능을 담을 수 있는지 다 검토를 했을 때 아, 이 재질이면 가능하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습니다. 마늘 같은 것도 보면 찌개나 국 같은 거 끓일 때 너무 많이 넣으면 마늘 향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맛을 못 느끼고 너무 적게 넣게 되면 맛이 또 없어요. 덜 칼칼해서. 그래서 정확한 양을 넣어야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요리책에 보면 뭐 1테이블스푼 한 큰술 이렇게 넣으세요. 막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린 걸 어떻게 잘라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그래서 빼는 순간에 그람수가 재지도록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냉동실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뭐 남는 재료 있으면 비닐비닐 다 넣으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찾아 쓰고 또 나중에 정리하다 보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오래돼서 다 낭비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보자 해가지고 적재 기능,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탁 걸려서 발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기능, 뭐 그다음에 개별 뚜껑을 달아서 위생적으로 얼음 하나를 먹더라도 냄새 배거나 뭔가 떨어져서 깨림직해서 못 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개별 뚜껑도 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개발해서 알라리 쑥이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알라리 쑥을 이제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마늘 때문에 개발하게 됐는데 이게 이유식하는 엄마들한테는 너무나 필수품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기들 이유식을 좀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기부터 말기까지 그람수를 재서 다 이렇게 끓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용기가 없다 보니까 얼음 틀에다가 넣어서 막 파서 쓰거나 녹여서 힘들게 쓰거나 아니면 랩에다 이렇게 조금씩 얼려가지고 다진 거를 그러니까 시장 와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시장 가서 이렇게 재료를 사잖아요. 그러면 매번 그거를 다져서 끓여주기 힘드니까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져서 뭐 한 2, 3일 정도 끓여줄 거를 저장을 해놓는데 그거를 랩에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렸다가 일일이 풀러서 끓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람수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가 이제 이 알라리쑥을 써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매출도 올랐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품 사이즈를 계속 늘렸고요. 해마다. 그래서 제품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알라리 플러스라고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캠핑 갈 때 이제 그 재료를 얼려가더라고요. 알라리 속에다. 근데 얘가 이제 가다가 녹을 수도 있으니까 녹아도 흘리지 않는 그런 밀폐 기능을 강화시킨 3배를 강화시킨 밀폐력과 그 다음에 물을 넣었을 때 잘 흘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료를 고기나 육수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넣었지 이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날짜를 기록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번거로운 일이고 그래서 바를 조정해서 옆에다 먼스 데이트 해가지고 몇 월 며칠 그냥 바로 간단하게 조정해서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알라리 쑥이고요. 5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식재료는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알라리 플러스. 그래서 밀폐 기능, 날짜 기능.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몇 번 눌렀을 때 깨지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테스트해서 다 수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주부이다 보니까 개발할 수 있었던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김치 썰 때마다 국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예, 매번 행주질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행주질 안 할 수 있는 도마는 없을까? 예, 식탁에서도 요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방이 복잡하다 그러면 식탁에서도 안전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도마는 없을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국물이 안 흐르고요. 그리고 이제 홈이 있어서 한쪽으로 국물도 따라서 활용할 수 있고요. 김치찌개를 할 때 국물까지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물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랑 그다음에 분리 기능, 여러 가지 좀 기능을 넣어서 이제 정말 주부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마를 개발했고요. 이거는 이제 신제품인데요. 도마 이렇게 써는 면이 기능을 넣다 보니까 너무 적다, 그러니까 써는 면이 좁다 이래가지고 좀 더 넓은 것을 개발해달라 해가지고 아예 넓혔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재료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담고 그 다음에 도마에다가 재료를 썰면 뭔가 담을 그릇이 항상 필요한데 아예 그릇 기능을 확실히 넣자 해가지고 옆으로 쓸어서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었다가 이렇게 들어서 툭 털어놓으면 요리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불편했던 거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해산물 수박 한 덩이 다 쓸 수 있고 통닭 한 마리도 썰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 오실 때마다 커피를 타드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커피 스푼에 커피가 묻어가지고 너무 그 컵에다가 보통 이렇게 다 적어 놓잖아요. 막 커피 탄 거, 유부차 탄 거. 근데 너무 비위생적이다.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서 저희 딸이 막 개발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업을 따서 엄마한테 배워서 그런지 다 따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조금 이제 기능이 좀 잘 안 돼서 조금 보완해가지고 다시 만든 건데요. 일단 이렇게 똑같이 컵에다 물 붓듯이 위에다가 한번 부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채워집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각 칸에다가 커피 탄 거 스푼을 헹궈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새 스푼처럼 돼서 커피 가루 같은 거 탈 때도 새 스푼처럼 묻지 않고 가루 묻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무차, 유자차 따로따로 각 칸 이렇게 굉장히 의색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멀티바스켓에 이어서 시리즈처럼 이것도 나온 건데요. 이제 그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칸, 아래 칸에다가 따로 분리해가지고 다육이 같은 걸 심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아이의 그 다육이 화분처럼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곧 나올 신제품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다육이를 한 5개 정도 심어서 달라 그러면 한 5, 6만 원씩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예쁘게 심어서 장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곧 나올 건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불빛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정말 연매출 3천도 안 됐었는데요. 한 가지 사이즈로.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10억 이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아이템 개발하고 있으면서 이제 매출은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기계에 막 이렇게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팔아도 매출은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을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을 살린 것이 또 이 발명이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발명이라면 정말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걸 해결한다든가 뭔가 좀 더 고민해서 뭔가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그게 자연적으로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어서 정말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잘 봐왔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봤고요. 또 써낸아이에 이번에 발표해 주실 분은 써낸아이의 나경자 대표님이십니다. 예, 사례 발표 들어주시고 이제 나경자 대표님 끝나시고 나면 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그런 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 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나 대표님은 한 2시 10분? 10분까지든지 그렇게 천천히 시간 쓰셔도 됩니다. 좀 넘어가셔도 되고요. 맥시멈 네. 15분까지. 네. 아이고. 앞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읽어야 될 판인데 걱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써낸아이 대표 나경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오늘 발표는 우선 저희 회사 소개하고 제품 개발 동기 그리고 써낸아이 제품의 특징 그리고 주요 제품 소개할 거고요.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점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써낸아이는 우선 저희 써낸아이 2005년도부터 창립한 회사고요. 약 10년 됐죠. 원적외선을 이용한 건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연역을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보시면 2010년까지 제품 개발을 하였고 각종 특허나 인정을 받아놓은 후에 2012년부터 백화점 입점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건강 제품이다 보니 온라인보다는 직접 체험을 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제품 개발 동기를 보시면은 저는 젊은 시절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면역이 떨어져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아픈 환자들의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집에서 건강관리가 잘 안 돼서 다시 병원을 찾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집에서도 꾸준히 그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필요성을 느꼈죠. 저 역시 40대 후반에 그 산후풍으로 관절염 무리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하던 중에 특수 카본 발열체를 접하게 돼서 온열요법을 직접 경험해 보니 통증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체온 1도의 중요성을 제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일반적인 건강한 온도가 36.5도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35도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의 체온을 재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1도가량이 낮다고 하고요. 이렇듯 체온이 떨어지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오고 반대로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이 5배로 높아진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온을 높이거나 유지를 하기 위한 건강 온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주요 제품은 사우나 매트 그리고 두 번째 개발한 게 조결기고요. 세 번째가 무릎 사우나를 개발했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핵심 기술인 그 원적에서 나오는 발열체인데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가 아닌 빛 에너지로 변화시켜를 방출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특수 카본 발열체는 면실을 망사 구조로 직조를 하고 탄소 쉽게 수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술 곱게 나노 처리해서 함침한 후 우레탄으로 마감 몰딩을 하여 다량의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내구성 강한 세계 최초로 개발된 특허 제품입니다. 본 소재는 부드러운 망사 형태로 제작돼 내구성이 약한 열선을 내장한 전기 장판과는 전혀 다르죠. 아무리 구겨져도 발열체가 끊어지지 않고 기존의 열선이나 난방 필름의 정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안전성과 내구성의 획기적인 개선된 소재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원적외선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이유는 일반 열은 피부 겉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원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체내로 한 4-5cm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을 뜨겁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시켜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빛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란을 삶아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 그 하단에 보면은 왼쪽 그림은 물에 삶은 계란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특수 카본 발열체로 익힌 계란입니다. 보통 겉이 먼저 익고 속이 노른자가 늦게 익지만 카본 발열체는 원적외선이 다량 나오기 때문에 노른자가 먼저 익고 그 겉이 덜 익었죠. 이것은 비대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적외선을 쏘이게 되면 우선은 체온을 올릴 수가 있죠. 1도를 올릴 수가 있어서 면역을 강화시켜주고 신진대사 촉진을 높여주며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면역은 강화되면서 건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제품의 그 특성은 간편화되는 거죠. 무리 없이 원적외선을 간단하게 조격할 수가 있고 또 안전성, 전기열선은 이제 화상의 우려도 있고 또 내구성도 약한 반면에 특수 카본 발열체는 화상이나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발열체가 80kg로 타공 시험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반영구적인 발열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품으로 다용도로 쓰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실용성도 있고 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서 보관하기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애착가는 첫 제품, 사우나 매트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또 가장 또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보시면은 저 보통 그 나무 사우나나 그 물에서 사우나 할 때는 그 습하고 불편한 점이 많죠. 무거워서 사다 놓고 안 쓰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저희 제품은 침대 위에서 늘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그림 왼쪽에 보면은 전신 사우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습하지 않고 또 심장이 약한 분들도 답답하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가운데 있는 분은 앉아 있는 부분은 그 반신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대에 앉아서 TV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책을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 양옆으로 피면은 좌우로 분리돼서 매트로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사우나 할 때는 70도에 쓰지만 그 매트로 쓸 때는 40도에서 45도에 저녁에 주무실 때 그 비대너지를 받고 자기 때문에 그 다음날 1도 올려주기가 굉장히 쉽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싹 풀려서 굉장히 개운합니다. 지금 저희 제품으로 사우나 매트를 샘플을 만들고 나서 저는 그 저희 지인이신 서울대 의대 황덕호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제품을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임상 실험을 요구해 봤습니다. 교수님이 한 달 정도, 2달 정도에 있다가 오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의 후에 임상 실험을 해보신 후 추천서를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그 원적외선을 많이 받은 신체는 만성염증 회복에 도움을 주고 또 인체에 최적된 유해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우나를 하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볍죠. 노폐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가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전자파로서 가장 그 주의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전자파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조절기를 그 보통 AC 조절기라 해서 교류에서 나오는 전자파인데 저희는 그 DC 공법을 써가지고 그 교류는 이렇게 파장이 흘러요. 그래서 파장 때문에 전자파가 흐르는 건데 직류로 전환해서 교류에서 나오는 전자파로서 유해 전자파를 안전하게끔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적외선을 많이 받은 신체는 그 인체에 침투하는 깊이가 약 4, 5cm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 몸 속에 열을 내주고 또 인체 약 70% 구성인 물 분자, 우리 몸의 혈액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물 분자를 1분에 2,000번씩 미세하게 공명작용해서 혈관의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잘 한다고 해주시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특히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제품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저희 제품 중에 제일 효자 상품입니다. 사실 돈은 사우나한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워낙 고가 물건이다 보니까 판매율이 적고 또 마케팅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출이 적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가면서 미니 조격기를 개발했어요. 조격기는 이제 언제든지 보통 물 조격기는 화상의 위험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어느 할머니가 화상 입어서 감전사고 나서 그 위험성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물 없는 조결기를 개발하면은 더 간편하고 어느 누구도 쓸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작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 한 가지로 쓰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좀 손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결기를 만들면서 연구한 게 양쪽 날개 부분에 지퍼를 띄면은 펴서도 쓸 수 있게끔 개발했어요. 그래서 허리 찜질기를 따로 살 수가 없이 조격기 하나로 풀러서 허리도 하고 어깨도 하고 무릎도 하고 내 어느 부위에 내가 하고 싶은 부위에 아픈 부위를 다 찜질할 수 있게끔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가장 최근에 개발한 그 무릎 사우나 미니 조격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무릎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뭐 연세 있지 않고 40, 50대에서도 무릎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발열체를 이용해서 물 없이 그 미니 조격기보다 발열체가 한 2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양쪽 지퍼를 띄어서 다용도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부분에다가 아마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육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양손을 집어넣어서 손발을 동시에 발열체로 데울 수 있게끔 해놨고요. 양쪽 지퍼를 띄면은 쭉 펴서 소파에서 텔레비 보면서 자온기도 할 수 있고 누워서 허리찜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다용도로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여성 기업인들이 특히 남성 기업인들보다 더 어려운 점은 일단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제재되는 게 많아서 좀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또 저 여리게 안 보이죠? 근데 굉장히 보기보다 여립니다. 자다가도 울 때도 많았고 포기할 때도 많았고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수없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15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15분에 줄이려다 보니까 또 바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딸내미가 써줬어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딸이 도와주기 때문에 써줬는데 지금 간단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제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어떻게 할지 엄두가 안 나서 마케팅 전문가에게 처음에는 총판을 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용산에서 컴퓨터로 성공한 친구들인데 수출을 많이 한다고 지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은 저는 마케팅 경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지 간호사고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전혀 판매에 대해서는 무능한 적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줘서 사무실도 제가 얻어주고 오프시나 다 초대해서 제가 제 사무실처럼 모든 거를 뒷바라지해주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분들에게 총판을 줬어요. 그것도 국내외 다 줬어요. 수출까지 해라고. 저는 이제 만들어서 다른 제품을 또 만들어서 또 서포트해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저는 마진 많이 안 먹고 총판한테 줬는데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 모르게 우리 하청 공장하고 짜고서 일본으로 수출을 한 거예요. 제 원단 만들어 놓은 거 다 제품 가지고 그대로 저만 모르게 수출을 한 거예요. 저의 잘못도 있죠. 간수 못한 저의 잘못도 있어서 부끄러워서 사실은 이 말하기는 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 친구들은 이게 일본을 갔는데 그게 아마 우리 조절기를 안 끼고 다른 조절기 몰래 만들다 보니까 다른 조절기가 나가서 일본서 그게 다 크림이 난 거예요. 하느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 공장 사장이 저를 아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서울대 교수 추천서도 거기에 다 써먹었고 저희 카다록도 저희 걸 다 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카다록의 모델이 우리 딸이었었어요. 게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이거는 사장님이 따로 있는데 왜 딴 데서 가져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와보라고. 일본 수출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샘플은 나갔지만 아직 오단 안 들어왔다. 와보라는 거예요. 이미 2파스가 나간 거예요. 한 1억 정도가 물건이 나갔더라고요. 그 물건이 제 물건이 다 나간 거예요. 이게 창구가 2개 있다 보니까 창고는 제가 안 쳐다보고 사무실만 하청 공장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사무실 오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배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오는 걸 두려워할까? 그러면 저도 자존심이 강해서 눈치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소개해준 지인한테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더니 그럼 사장님 사장대로 영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독점을 주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지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로 딴 데로 만들어서 팔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이제 주로 이제
그 일본 회사에서 저한테 다시 이제 오다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제조자라는 걸 알고. 그 친구는 일본 회사에다가 자기가 제조고 나는 보따리 장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판이고 나는 갖다 파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제조자들을 찾아요. 근데 제가 제조자인데 바뀌어 사는 거예요. 그 일본 회사에서 우리한테 오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일본 회사하고 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자기가 뭐 사우나 이 로고 이런 거 디자인한 거를 뺏어갔다. 되지도 않는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용산경찰서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경찰서로 보내라 했죠. 저희가 중국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인천 중부경찰서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소송이 시작됐어요.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가 자기 발등을 찍으려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경찰서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다시 자기랑 손을 잡으면은 자기 소송을 안 하고 조건이 있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면은 자기 소송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경찰 보고 그랬어요. 빨리 놓고 가라라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소송을 못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발로 한다면 저는 감사하다고. 빨리 거기다 서류 놓고 가라라고. 정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인천 경찰서로 보내가지고 소송이 시작해서 그래도 진실은 통해서 많은 지인들이고 서울대 교수님이고 특히 협회에다가도 내 제목을 얘기하면서 연락을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가지고 자르라고. 협회 회원 자르라고. 이 정도로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요. 소송 과정에서. 약점을 잡으려고. 심지어는 서울대 교수님한테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추천서를 못 쓰게 제재시켜라. 이렇게 교수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인들이 다 제 편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승소를 했죠. 그리고 또 일본 회사에서는 지금 저희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은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매출이 쉽지가 않아요. 국내 매출이 또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어요. 이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무역협회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여성발명협회를 찾아뵀죠. 그리고 중소기업 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기관별로 발로 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지원을 받으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세계여성발명대회에 출품을 하여 금상은상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우수제품에 선정이 되어 각종 방송에 공중파 3방송에 4년 연속 나갔고요. 그 YTN이나 뭐 아리랑 외국 수출용으로서 아리랑까지 다 나갔고요. 이후 수출은 물론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써년의 매출은 오르기 그때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사실은 매출이 2005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매출 오르기 시작한 2012년도부터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전국에 중소기업 제품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도 거기 많이 오고 저희도 거기에 넓게 자리를 주셨어요. 매출이 많아야 넓은 자리 준다 해서 매일 나갔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매출이 없어도 몇 개월을 계속 나갔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자꾸 오르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로 클럽 몇 군데 들어가 있고요.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는 행사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 저희를 만나고 싶으면은 백화점 쪽이나 아니면은 아임 쇼핑에 오시면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면 다이어트 샵이나 마사지 샵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지금 각 나라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소량으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적은 영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보통 영국에 어디서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팔길래 제가 사장님 나오셔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장하고 심장 이식하는 환자들 병원으로 들어간대요. 이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이 다 빠져버리니까 항생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온열요법으로 원적선을 쏴주면서 항생제 쓰니까 5배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마케팅도 제가 병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얘가 용기를 내서 국내에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써낸의 제품은 여기서 좀 소개를 끝낼 거고요. 요거 이제 각 오프라인에 나가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 힘든 일들이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 써낸 아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고객을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고객들이 한 가족처럼 저한테 먼저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처럼 생각을 해준다는 것이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하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너무
행복이 넘쳐가지고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동영상은 저희 동영상 끄게 해주세요. 요거는 저희가 2013년대 홈앤쇼핑의 중기청에서 지원해준 그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겁니다. 한 3분 정도 나가는데요. 시간 괜찮겠습니까? 3분 정도 나갑니다. 예. 예, 요게 그 핫조결기 저희가 아까 제일 효자 상품이라는 게 요건데요. 미니 조격기예요. 발목을 해서 담요를 덮어가지고 원적외선을 밖으로 안 빠지게끔 해줘서 발 조격을 하고. 근데 이게 좀 더디네요. 일단 가벼워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 방송에 나갔던 화면들을 좀 봤고요. 지금 나오는 건 MBC 파워 매거진에 나갔던 그 동영상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물로 발을 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또 바로 식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효과를 좀 덜 보게 됐죠. 물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니까 안 써서 이제 이런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양쪽 날개를 지퍼를 띄게 되면은 이제 허리벨트나 찜질이나 깔고 앉으면 자원기로도 쓰죠. 요거는 이제 기존 상품들인데 저렇게 무겁고 또 물을 넣다 보니 번거롭고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물 기르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또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편하게 펴서 쓸 수 있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좀 더디고 요게 지금 발열체 그 코튼 망사 발열체인데요. 양쪽 끝에만 선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실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열을 전도하면서 빛으로 변해 나오죠. 보통 열선은 열 에너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빛 에너지로 변해 나와서 우리 몸속 깊숙이 파고들죠. 요건 시뮬레이션이라 그랬지 실제는 실을 직조해서 함침을 합니다. 액에다 함침을 해서 우레탄으로 마각 몰딩을 하죠. 그리고 우리 빛이 이제 몸속에 저렇게 침투돼서 우리 미세하게 물 분자를 공명을 일으키죠. 이제 의학계에서는 1분에 2000번씩 저걸 미세하게 공명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안마기들은 겉줄 주물러주지만 이 지금 저기에서는 몸 속을 세포를 흔들어주기 때문에 안마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면역도 훨씬 더 강해지죠. 그래서 안마기 사러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번 그 일본의 총판애들한테 혼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거의 직영 매장으로 유통도 안 주고 대리점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요게 이제 MBC에서 병원에다 의뢰한 거예요. 조격기 전에 빨간 게 지금 스트레스가 다량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PD가 가서 직접 한 건데 30분 정도 했을 때 빨간 게 줄은 게 지금 스트레스가 다 풀린 겁니다. 저게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를 풀어줘서 저렇게 풀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요게 이제 허리 찜질할 수 있고 조격도 되고 무릎 아픈 무릎하게다 허리면 허리에다가 어깨에 이제 50견도 고치는 분도 많습니다. 이 제품으로. 아마 지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제품에 자부심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12년 동안 못 왔었을 겁니다. 큰 소리치고 5년째 똑같은 걸로 고객들한테 홍보하면서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추천서고 또 요거는 특허낸 거고요. 사우나 부분에 특허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계여성 발명대 한미영 회장님 계실 때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각종 제품마다 품질 제품 지정은 각 시에서 박사들이 10분이 나와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제 각 나라에 추천하는 거고, 수출하는 거고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전 여성발명협회 회장님이셨던 그리고 지금 세계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 현미영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하고도 연관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세 분들에게 각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뭐 중간 과정에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개인적인 것도 괜찮겠죠? 네, 그럼 먼저 앞에 계신
자, 마이크가 갑니다. 저는 주식회사 심산을 운영하고 있는 변경구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같이 오게 해주신 저희 김보경 님하고 그다음에 한명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세 분의 그 아이디어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역시나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현재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저기 마지막에 하셨던 나경자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건강일을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그 발열체 장대 그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탄소 나노로 여보세요? 소리 나죠? 예, 발열체는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요. 네. 최준 박사라고 고안을 해놨는데 이거를 상품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크레임이 나다 보니까. 특히 탄소 발열체는 그 굉장히 그동안에 개발해 온 분들이 자꾸 극성부에서 이게 터지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개발을 그 고안을 가져와서 저랑 같이 완제품을 맺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도 탄소 나노 그 튜브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좀 저하고 좀 사용하는 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일단 건강에 의해서 모든 제품이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에서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전기 소모량 아주 네네. 그 사소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은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를 좀 전기 소모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네네. 저희 사우나 매트는 보통 돌침대가 900와트로 알고 있거든요. 양쪽 투난방으로 인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80와트, 180와트, 360와트입니다. 그리고 미니 조격기 같은 경우는 그 60와트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전구땀 하나 정도 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무릎 사우나 같은 경우는 60와트짜리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0와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무 반신욕기 무릎 사우나를 보면은 600와트예요. 열선 들어간 거는. 근데 저희 거 120와트이기 때문에 아마 전기도 굉장히 그 전략을 하게 되죠. 전기가 없이 사용하지 휴대용으로 가능할 수 있게. 휴대용도 저희가 지금 여기 세 가지 소개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사실 사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꾸 크레임이 DC 공법을 쓰다 보니까 자꾸 크레임이 나서 뭔가 그동안에 놀기엔 너무 아까워서 발열조끼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배터리 공장에 네네. 저한테 연락이 했다는 게 발열조끼를 해서 배터리 공장에서 사다가 한 2만 개 정도 팔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왜 중단을 했냐면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지만 다량 아니면 안 해요. 저는 발열체만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 공장이나 옷 공장에 보통 몇천 개씩 해야만이 이게 생산이 가능해요. 라인을 타야 되니까. 게다 보니까 목돈이 내가 거기다 집어넣고 나는 푼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파니까.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 전점에 들어갔었어요. 그게. 롯데백화점 전점에 넣었었는데 그거는 스톱하고 이제 단체로 군납 이런 거 1,000개, 2,000개 이런 거 했을 때만 제가 한 번에 갖다 딱 돈 받고 팔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DC 공법을 써서 그 대신 이제 양을 발열체를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발열조끼 양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전체 다 뜨거운 게 아니고 등판에 3개 정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올해 지금 가을에 개발하는 게 손난로로 개발하거든요. 근데 손난로만이 아니라 손을 껴서 중간에 끼게 해놨어요. 그래서 배찜질도 할 수 있고 허리 그 속에다 끈을 넣어가지고 허리벨트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다 대면은 찜질할 수 있게끔 그 배터리 용량을 많이 찾아요. 고객들이 다니면서 쓰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대신 원적에서는 좀 양을 적게 받죠. 그 많이 넓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거는 개발 다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누구시죠? 네. 예, 저는 써네나이 나경자 그 대표님께 그 세 분 다 정말 감동이신데요. 예, 근데 저는 그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하청을 주다 보니까 외주를 주고 이제 제품 양산하는 데는 외주를 주다 보니까 기술이 다른 사람들이 그 도용에 대해서 그런 지금 그 재판까지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이제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그게 이제 외주를 주고 이제 그 하드웨어를 제작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핵심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도용되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고요. 전 사실은 좀 전에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돈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더니 이제 뭐 이렇게 저기 그 주문을 받고 그리고 뭐 50% 어떻게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게 해결이 지금은 되는데 수출이 많이 도와줘요. 예, 수출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양산을 하고 판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좀 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뭐 친정에서 보상이 좀 나와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1억을 풀어놓으면 3개월, 6개월이면 없어져요. 또 조그만 거 하나 또 이렇게 풀어놓으면 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더디 가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땅에 묶여 있어서 안 하고 있고요. 재밌는 얘기 다 하게 되네. 그리고 중간에 하여튼 혼자서 6개월을 그냥 누워 있을 때도 있었어요. 포기하려고. 이게 한없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외국인 회사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점을 전혀 얘기 안 했고 친정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남편은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썼어요. 조금 남겨놓고. 그래서 진짜 중소기업 지원을 받아보려고 자금 지원을 받아보려고 진짜 눈물을 흘리며 뛰어다녔어요. 근데 매출이 없다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래서 중소기업 청장을 가끔 제가 뵐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행복백화점에 있다 보면은 여성 대표로 이렇게 그 행사 때 이렇게 테이핑하러 가요. 제가 이제 이게 돼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큰 문제가 중소기업 시작할 때 자금이 없어서 제일 문제다. 여성 기업인들 이게 여성 발명회 얘기를 많이 해요. 협회에서 회원들이 개발은 많이 해놓고 진짜 좋은 제품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아까 이가연 그 대표님처럼 개발비는 다 받아서 많이 썼어요. 근데 상품화 되려니까 또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해요. 그 어려운 점이 제일 큰 게 그거다. 근데 매출을 재무제표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매출이 없는데 재무제표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무제표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아예 안 찾아갔어요. 남들은 막 지원받는 데인데 저는 여성발표에서 신문 와도 거기 지원 자금 이거 나오잖아요. 창피해서 말을 못했어요. 전화도 못하고 부끄럽잖아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게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거야. 한 번 갔을 때 재무제표 매출 없다. 신용이 떨어지죠. 왜? 급하면은 현금 서비스 받고. 그게 신용 떨어지지는 사업 때문에 알았어요. 현금 서비스 받으면 신용 떨어진다는 게. 급하면 남한테 얘기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하고 그거라도 쓰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뭐 내 돈 내가 뺏어 바로 갚는데. 근데 그게 신용이 떨어진 줄 모르고 신용이 떨어지니까 은행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지금 은행에서 가져가라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지금 요즘에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일단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성공한 저기 중에 제일 저기는 끈기예요. 한올물 파고 끈기 있었다는 게 제가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많은 지인들이 도와주고 사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소송하면서 지인분들이 다 내 편에 손들어줄 때 아 내가 헛되이 살진 않았구나.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누워서 행복할 때도 있었어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 친구한테 지금은 감사해요. 그 친구로 인해서 두 번의 그런 실수는 안 한다는 거죠. 초장에 내가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두 번의 실수는 안 하죠.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내 선에서 내가 소화할 만큼만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질문 있으십니까? 네, 10분 네, 한 있어. 5분 정도? 우리 저기 이정미 대표님께서 우리 이렇게 공감하기 좋은 조건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어떻게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길이 좋았었는지 가장 경험해보고 좋았던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걸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길을 잘 안내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제가 그때 편지글 썼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아마 한미영 회장님을 그때 제가 만나 뵀었는데 안 만나 뵀으면 제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찾고 두드리다 보니까 정말 그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시제품 만들고 제품을 처음으로 개발한 게 알라리 쑥이었는데 그 알라리 쑥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이게 홍보, 그러니까 팔로우처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원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만든 걸 가지고 그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써보라고 그러고 발품 팔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전시회 정말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 같은 데다가도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새벽까지도 막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또 지원 사업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신청하고 또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홍보도 하면서 또 시제품 만들면 지원 사업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아이템 계속 개발했거든요. 해마다 하나씩 이상 2개, 3개씩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돈이 많아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개발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으로 다 100% 한다는 생각보다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정말 많이 해주잖아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기관 같은 데 직접 찾아가서 그 전문위원들이 다 계시니까 상담도 받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또 찾아주세요. 지원 사업도 찾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발품을 옛날엔 팔았지만 지금은 이제 정보를 찾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돈을 100%가 아니라 최대한 지원 사업도 활용해서 한다면 100원 쓸 거를 20원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제품을 만든다든가 더 좋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는 정말 사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살 집도 없어가지고 빈집 찾아서 살고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요. 지금은 저도 정말 대표님처럼 행복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 그러면 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한 발자국씩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낸다면 찾아서 실행을 한다면 그러면 꿈도 이룰 수 있고 내가 꿈꾸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그리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받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션이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저 이제 정리해야 되고요. 저희 이제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속 2일까지 있고 또 저녁 때 만날 시간도 있고 또 그때 담소 나누시면 개별적으로 담소 나누셔도 되고 그룹별로 만나셔도 되고요. 제가 제 경험을 오늘 보면 제가 모신 이 세 분들 또 네 분 오늘 못 오셨지만 한 분은 또 다른 분야에서 아주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성공한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동안 봐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물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판단은 남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다만 내 물건을 어떻게 더 당신 물건 사실은 여기가 조금 그래 그러면 어떤 분은 화를 팍 내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도 하세요. 그러니까 과연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사람은
이분들이 뭐 아까 나경자 대표님이 제가 강해 보이죠? 저 약해요 하시지만 그 약하다는 게 그 뜻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하고 상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정미 대표가 그러셨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도 다 사람이고 수없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이 신용보증을 가든 기술보증을 가든 은행을 가든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을 봐요. 물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을 사람인가? 저 사람이 과연 일을 해나갈 사람인가? 그걸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지한 마음을 갖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겠다는 마음을 꼭 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시고 여러분의 일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고 많은 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머리를 굴리세요.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샥 이렇게 막 돌려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동안 쭉 봐온 거로는 역시 진실한 게 이겨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잠깐 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기죠. 그때 실패하지만 그러나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에 제일 근간은 진실한 거고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애쓰시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세요. 그리고 진실로 설득하시고 진짜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시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잘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많은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남성분 여성을 보면서 느낀 거라 아마 이 세션에 또 맺은 말도 되겠고 여기에 이렇게 실증을 하면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아까 나경자 선생님 어떨 때 안 오시고 그러면 저분이 이제 사업 그리고 전화하면 힘들다고 안 하시고 바쁘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안 나타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씩 힘들어 하셨는지. 그러나 열심히 사신 데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아서 웃고 계시는 분 중에서 뭐 이분들보다 더 성공하시고 도인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한 말이 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날에 큰 성공이 있으시기 바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서로 만나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일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저희가 이것으로 뭐도말까 하는데 혹시 시간이 다 됐네요. 궁금하신 말씀은 우리 사적으로 이따가 만나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